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까지 9분여 남아 있습니다. 호가상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양대 지수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의 하락에 따라서 코스피가 0.53% 하락 호가 나오고 있고요. 2462.24포인트 선입니다. 코스닥은 0.75%, 0.76% 하락하면서 778.75포인트 선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먼저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단기간에 이 종목 수익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3일 종목입니다. DKT라는 종목인데요. FPCB 그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22.32% 수익률 나왔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수익이 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또 재차 상승이 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13,000원 2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추가 상승 예상하면서 13,000원 2차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동시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네. 게임주인데요. 쿠키런 게임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 게임사입니다. 지금 신작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가지고 다작 개발이 가능한 게임사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올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4개 정도 신작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장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 거는 2월 28일 날에 신작이 지금 출시가 2월 말에 예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국 판호 발급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판호 발급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 심사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판호 발급 받은 국내사를 제외하면은 동사가 가장 먼저 판호 발급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가 차트 잠시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라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본다면 21선도 지금 어제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올해 4개 신작 출시 예정돼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판호 발급 마지막 단계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는 점,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고 있는데요. 신작 개발 기간이 단축된 대부시스터즈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72,000원 선, 손절가는 53,000원 선 제시를 했는데요. 동시호가에서 보합권으로 어제 종가 61,800원 선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술 전문가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도 게임주인데요. 네. 조이시티입니다. 이 회사 이제 지금 틸팅 포인트 쪽에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비 지급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마진이 좀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올해 신작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또 디즈니 나이츠 사가, 스타시드, 프리스타일 풋볼 2 이렇게 예정이 좀 돼 있는데, 일단 스타시드 같은 경우에 그 빌리빌리라는 이제 퍼블리싱 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중국 업체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보고 있고요. 올해 제일 지금 이 회사에 이제 그 주목할 부분 디즈니 나이츠사가인데요. 디즈니사하고 픽사사의 앞으로 나오는 캐릭터 전체적으로 그 IP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개장하는 게 아니고 서구 쪽을 개장하기 때문에 신규 이제 캐시카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식 배터리나 캐리비안 해적들도 지금은 이제 이익이 좀 견조하게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작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업체가 되겠고요. 올해 매출 15% 정도, 영업이익은 255% 정도 지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고 지금 이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 6,400원 정도 잡겠습니다. 6,500원 살짝 아래. 그리고 이제 손절선은 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맥스 현재 주가, 조이시티 현재 주가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어제 종가와 같고요. 4,95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조이시티 신작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주셨고요. 올해 영업이익의 급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2% 이내,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4,000원 선 설정합니다. 조이시티 전략이었습니다.
위메이드 호가가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지난 8월 이후 6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는 2% 정도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요. 위메이드 맥스, 또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어제 상한가 마감됐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추가적으로 12%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화 마켓에 다시 또 코인을 재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3%의 강세에 긴축에 수혜주죠. 개인 신용정보 회사인데요. 이 종목의 주가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서 에코프로가 5% 조정을 받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즈백 스튜디오가 4%의 조정이고요. FST, IT 관련주, 또 카나리아 바이오 3% 내외의 조정, 오늘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금융주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1% 넘는 상승이고요. 또 그동안 좀 추세가 괜찮았었던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관련한 리콜 소식 테슬라에서 나왔는데요. 현대오토에버가 3%의 하락, 카카오페이가 2% 조정받으면서 나스닥의 하락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모화학도 상한가 마감됐었는데요. 현재 호가에서는 보합권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이 추가 상승 0.3%, 세비캠이 1%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갑작스럽게 호재가 나오면서 상한가 마감했었던 안트로젠 추가 상한가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트로젠 쪽에서 어제 호재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처음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한 그 제품이고요. 탈모 완화 화장품입니다. 어떻게 판매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상한가 호가 23,000원 선에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동향 가운데서 히토류 관련주 테마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중국에서 히토류의 수출 금지 조치 발표가 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10% 넘는 강세 효과고요. 노바텍과 티플렉스가 3에서 5% 상승 효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인 동시효과 특징 알아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특징이라는 것까지는 없고 오늘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고 경계성 매물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외국인들 선물 시장 계속 어떻게 동향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예측이 맞는다면 어제 매수가 상당 부분 과매수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 좀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순매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하락폭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 오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제 강했었던 자동차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1% 내외 조정 나오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1.9% 상승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쪽의 움직임 좋은데요. 코오롱 모빌리티와 우선주까지 1에서 4%까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인프라 가운데서 디스플레이텍 3% 플러스권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동시효과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권이라서 뚜렷하게 특징이 잡히는 어떤 섹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거는 과연 우리 시장이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폭이 어느 정도가 될까? 어제의 시가를 깨는 정도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 이제 약세권에 진입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21선 정도를 지켜주느냐 아니면은 밑을 깨면서 내려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1월장을 주도했었던 AI주 가운데서 솔트룩스가 과연 22,000원 선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5% 플러스권에서 일단 상승 효과가 나오고요. 나머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7일 금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다시 한번 물가 압력과 긴축에 대한 우려 속에서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78%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 웃도는 전년 동월비 6%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 웃돈 6.4%가 발표가 됐었죠. 미국의 CPI에 이어서 PPI까지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적어서 고용 역시 건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 위주로 시장 매도세가 나왔고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전기차 리콜 소식에 따라서 5% 하락이었습니다. 달러는 104달러 선 안착 시도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기관 쪽에서 8,500여억 원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2월장의 저항선의 흔들림 속에서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그 방산 기업에 대해서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라고 하면서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중 대립 이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오늘장 하락 출발하면서 동시호가보다 낙폭을 더 키우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16%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446.66포인트 선, 다시 한번 2450선 아래로 내려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게 되면서 1.22%의 하락 775.1포인트 선, 775.2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 매수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요. 53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했었던 기관 쪽에서 다시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81억 원어치의 매도가 하루 만에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31억 원의 소폭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9,300억 원 팔았던 개인 쪽 오늘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나란히 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매도 전환으로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에 11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억 원어치 소폭의 매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 매수 전환하면서 144억 원어치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매도고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압력이 약간 더 강한데 폭은 크진 않습니다. 84억 원어치의 매도고요. 코스닥에서 65억 원어치의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 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는 104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출발 2원 상승 출발 2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284원 선에서 출발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 출발 모습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수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업종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가운데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쪽 서비스 업종입니다. 1.9%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DB와 넷마블 네이버 쪽의 하락세가 3%대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증권업종, 화학과 전기전자업종 1%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약품 업종도 1.1%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오늘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7원 넘게 상승하면서 개장했습니다. 1291원 선이 나오면서 오늘 1290원대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가운데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3%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와 플랫폼 주식들 2%에서 3% 내외 하락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1.9%,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1%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배터리, 자동차 일제히 하락입니다. 기아, 포스코케미칼도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에 1% 내외 상승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온 삼성물산 1% 넘는 상승으로 11만 6,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3%로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고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케어젠,
최근 들어서 단기에 강했거나 또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왔었던 이들 종목들 3% 넘게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2%의 하락 기록하면서 오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 성일 하이텍 3% 넘게 상승하면서 폐배터리 시세 살아있고요. WCP 대주전자재료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오늘 장의 전체적인 동향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전체 다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몇몇 종목들은 지금 강세인데 어제 상승했던 강한 종목들은 아주 강했던 종목들은 오전장 지금 시초가 이후에 아직까지는 조금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쪽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는 안 팔고 있어요. 소폭 순매수하고 있다. 한 15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 움직임 계속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약 377계약 정도밖에 매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말 리스크도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이 오후장 들어서도 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참고로 미국장 잠시 보시면은 S&P 500 차트인데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이건 나스닥이고 이건 S&P 500인데 결국에는 조금 이제 공방 펼치다가 하락 쪽으로 결국엔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마 쪽으로는 폐배터리 히토류 쪽에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장 정체 동향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하락인데 그래서 폐배터리 쪽에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상승을 좀 내주고 있고 세비캠, 성일아이트, 코스모화까지 다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상승이 좀 나오는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버다임, 데모, 해이는 히토류 쪽으로도 엮이지만 또 이쪽으로도 엮이고 있고, 서암 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좀 상승 좀 하고 있고요. 테마주들이 이제 오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트로젠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안트로젠 올라가기 때문에 탈모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위더스 제약이 지금 14% 오르고 있고요. 네. 바이오니아도 예전에 그 탈모주로 좀 움직였는데 요즘 요 근래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도 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JW 신약도 탈모주로 돼 있죠. 예, 프롬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탈모 섹터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들 좀 약세권에 있네요. 네, TS 트릴리온은 현재 3% 플러스권 기록하면서 음봉 기록합니다. 치솟았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요. 또 일부 종목은 탈모주 동반한 상승으로 시세 형성되고 있습니다. KC 아까 차량용 반도체 이슈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거래량 늘고 있는데 3%의 상승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폐배터리 힘을 좀 내주고 있지만 탄력은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비캠이 4% 양봉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일 하이텍이 윗꼬리를 길게 답니다. 1%의 플러스권. 그리고 코스모화학 어제 상한가 마감됐었죠. 추가적으로 0.8%가량의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폐배터리주 그리고 전체적인 배터리주의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폐배터리주들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한가 가서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오전장에 지금 좀 강한 모습인데 오후장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약세로 돌아서지도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대장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쪽에서도 오늘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 리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한 5% 정도 빠졌어요.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스닥 빠지고 그랬지만은 테슬라의 하락폭이 좀 더 컸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일단 시초가에는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솔직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양상 같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BYD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를 테슬라 추월해서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의 CATL이 포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우회한 모습이어서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사실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포드하고 지금 SK온 즉 SK 이노베이션 쪽하고의 지금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포드 F150 전기차 픽업 트럭이 있는데
그거 뭐 화재 사고 때문에 그게 이제 배터리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진상조사 하기도 전에 포드 측에서 먼저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결국 SK와의 좀 결별을 하고 CATL로 갈아타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IRA 법안 쪽으로도 좀 우회해서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사에게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나란히 5일선을 지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5일선 위에 떠 있는데요. 3% 에코프로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오늘장 1%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NF 현재 주가 2% 하락하면서 5일선 밑돌고 있고요. 배터리주 대장주의 움직임 5일선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 또 히토류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찰 풍선에서 계속 더 그 이슈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히토류 카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이제 뭐 미중 갈등 얘기 나오면 뭐 이제 좀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사실 미중 갈등 얘기 나와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딱히 이제 매기를 찾는 쪽이 아침에 이쪽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히토리 쪽으로 좀 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유니온도 오르고 뭐 해인도 오르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뭐 세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돼 있는데 단발적인 걸로 전 봐요. 이게 뭐 연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올라갈 때는 저는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 15%, 유니온이 18%, 노바텍과 티플렉스도 나란히 5%에서 7%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이쪽이 사실 낙폭과대이긴 한데요. 그래서 코덱스 바이오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안트로젠 쪽에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탈모 관련한 이슈였고요. 상한가에 장중에 진입을 했다가 음봉 나오면서 20% 상승 21,400원 선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적자가 오래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당뇨 치료제 쪽과 줄기세포 관련한 쪽에서 이제 탈모나 화장품 쪽도 하고 있는데 탈모 쪽에서 그래도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잘 팔아서 실적으로 좀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탈모 관련주 가운데서 위더스 제약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이 10% 내외에서 위더스 제약 15%까지 오르는데요. 탈모 관련주 알아볼까요? 최원지 전문가님. 솔직히 탈모 관련주 잘 모릅니다. 그냥 고민도 넘어가도록 없으실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예? 최원지 전문가님은 탈모 고민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뭐 탈모 좀 있는데 제가 뭐 탈모 관련주 그런 테마성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잘 모릅니다. 일단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신기수 전문가님 아까 뭐 짧게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예, 뭐 안트로제는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까지 또 시세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어지기는 사실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은 좀 책면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 이게 이제 한 번 더 쳐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안트로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TS 트릴리온이라든가 많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위더스 제약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서울시 쪽에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쳐주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크게 바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준다면은 조금 좀 이제 차익실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국내에서 또 첫 디지털 치료기기의 품목 허가가 나왔습니다. 관련주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품목 허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그 청년 대상으로 한 탈모까지 치료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네요. 제주은행이 현재 5%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었었던 나이스 평가 정보 보겠습니다.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 동향 주목되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1% 플러스권입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알아볼게요.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뭐 부실채권 그런 거 뭐 고려신용 정보랑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신용 정보도 오늘 상승하고 있죠. 부실채권 늘어나면은 이런 쪽에 일감이 늘어나고 하긴 하는데 저는 물론 이쪽에서 엄청나게 원금 대비 10% 정도로 할인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조금만 회수해도 본전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아예 그냥 배째라는 채무자들 많으면은 과연 쉽게 회수될까도 의문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면은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은행주들이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4대 금융지주가 좀 강한 모습인데, 네. 일단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죠. 뭐 금리 낮춰라, 즉 대출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관치금융이 좀 그 우려가 되면서 그동안에 주가 하락을 했지만은, 저는 이런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적 반등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게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하면은 뭐 들어가 볼까. 지금은 아직까지 은행주랑 통신주에서 정부가 좀 압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우리금융 같은 경우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부 차원에서 금리와 또 물가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하락했었던 금융주가 일단 지지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1선에 대한 지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건설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PF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또 회사채 쪽에서는 조금씩 온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좀 잠재적인 위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됩니다. 대우건설 최근 소식이 있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건설주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주는 요즘에 그냥 뭐 잠잠한 정도죠. 옆으로 이제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옆으로 흐르고 있고. 근데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에 좀 기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적도 사실은 이제 외국 실적이 나와야지만 인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F 대출 문제는 저는 그게 엄청나게 이제 폭탄이 막 터져버리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부가 그 정도까지 해서 막았는데, 폭탄이 터지도록 놔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무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전망은 이제 괜찮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2분기 지나면서 저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건설 쪽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건자재까지 관련해가지고, 겨울에는 어쨌든지 간에 모멘텀을 받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고, 건설 기계 쪽이 오늘 또 움직입니다. 두산 밖에 현대, 두산 인프라, 그리고 현대건설계, 진성TC 다 움직이는데, 이쪽에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된, 다시 중국 재가동과 관련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많이 묻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STO 관련주도 모처럼 다시 움직입니다. 갤럭시아 SM이 7%,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두 가지 종목을 위주로 움직이는데 3%에서 8%까지 상승을 하고요. 우리기술투자는 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상승하네요. 장중에 4%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4% 플러스권 기록하면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한 움직임들 위메이드 그룹주 변동성 나오고 있지만 강합니다. STO는 조각 투자 관련한 이슈인데요. 증권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STO 토큰 증권을 허용하게 되니까 이런 조각 투자 관련한 플랫폼 쪽과 합류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요. SK증권은 현재 보합권입니다. STO 관련주 상승 시도하는데요. 탄력 다시 둔화되네요. 전반적으로 게임주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런 관련주들 엮여져 있는 것들은 상승하고 있어요. 갤럭시아 SM이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도 그동안에 낙폭이 컸는데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이슈 같은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테마는 맞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검증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 얘기도 언론에서 또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따라붙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지금 위메이드가 상한가 가면서 그 시세는 지금 오전에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나머지 업체들 펄어비스라든가 이쪽 쪽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CJ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소식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에 급락을 했는데, 어제 지수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상승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는데요. 지금 위메이드는
코인 재상장 때문에, 위믹스 코인 재상장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제 뭐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뭐 기술주 성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소폭 좀 쉬어가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재상장 이슈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컴투스 홀딩스는 어제 시세 내고 3% 조정 겪고 있고요. 컴투스가 3.8% 하락입니다. 조이시티 아까 동시효과 구간에서 주목했었는데 소폭의 하락 보합권이고요. 대부시스터즈 주가 움직임 1% 하락입니다. 히토류 관련주 가운데 유니온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또 다시 풀렸습니다. 종목별 변동성 굉장히 심한 모습인데요. 요 시세, 현재 고점입니다. 20%까지 상승 기록하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설주뿐만 아니라 철강주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S동서가 11% 건설주 가운데 상승 주도하고 있고 동일철강과 동국제강이 나란히 3% 넘는 상승을 기록합니다. 철강주도 현대제철,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등등 동반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 상승 때문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가 뭐 요즘에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에도, 이제 중국의 재가동에 관련된 어떤 그런 수혜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제철도 지금 후판가에 올린다는 뭐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 동국제약도 올라가고 있고, 세아제약도 뭐 문배철강 뭐 작은 종목까지 오늘 다 움직입니다. 사실 그 철강 쪽이 아침 동시효과 때 그래도 조금 빨간색이 몇 개 보였었는데 아침에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좀 올라가네요. 어쨌든 철강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뭐 좀 쉬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쉬어갈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좀 이제는 좀 작은 종목들에서, 조금 이제 그 슈팅들이 한 번씩 나오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현재 조선 기자재 가운데서 삼형 ENC의 강세 11%까지 나오면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불뚝 오릅니다. 4%가량 상승이고 나머지 종목은 뭐 LCC 관련해서도요. 크게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AI 최근 들어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조정인데요. 특히 가격 조정은 AI에서 나오죠. 최현수 전문가님, 솔트룩스가 지금 6% 상승 보여주면서 일단 좀 추세 회복 시도하는데요. AI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간략하게 말씀 주시죠. 솔트룩스가 저는 매물 부담이 가장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6일 날에 예전에 발행했던 BW하고 CB가 추가 상장이 됐어요. 1000만 주 정도 좀 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원 근처나 3만 원 넘어가면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워낙 뭐 저가에 발행된 거잖아요. 뭐 지금 뭐 상당부 뭐 10배 이상 5배 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솔트룩스에 대한 수급은 매물 부담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셀버스 A라든가 오늘 지금 보시면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에서는 조정이 뭐 안 나왔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뭐 조금 조정 보였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지수가 앞으로 더 조정 보인다면은 먼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는 급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90원 선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2월에 이 선을 2번 하향 돌파 시도한 이후에 하향 돌파했거든요. 다시 이 선까지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원화 약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 전일 대비 오늘 이제 7.1원 정도 오른 1291.9원 출발했고요. 역외환율 NDF 기준으로는 1288원 정도 마감되면서 4.45원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소화하면서 긴축 경계감이 장기화되며 상승했고요. 엔화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자 그간의 약세 흐름을 좀 되돌리면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세가 일단 멈추었지만 바이든이 정찰 풍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약세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호주 달러는 고용 부진과 RBA 총재의 물가 제어를 위한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오늘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PPI 결과 및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의한 달러 강세를 쫓으며 1290원 상승 돌파 시도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1월 PPI의 시사점은 단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이 1.2% 상승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꺾은 것이고 외래 진료, 항공 서비스 등 연준이 주목 중인 서비스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역시 긴축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달러 강세 압력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 경계감은 위험회피 심리를 가중하면서 금일 외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환율 상승에는 우호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가 약세 흐름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금일 원화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 점치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금일 환율은 역외 매수와 롱플레이 속에서 밤사이 NDF가 1294원까지 상승 후 하락했던 흐름과 같이 1290원 상승 돌파 시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레벨 부담에 따른 고점 매도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중공업 수주 물량 등은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실수요 매수가 꾸준하게 제한했던 것으로 볼 때 수주 물량이 아직 억지력을 제공한 힘이 남아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일 당국에 추정되고 있는 경계 물량, 미세 조정 경계 물량이 금일 역시 미세 조정 가능성을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상승세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좀 조절되면서 1200 중심원 초중반 중심 등락이 전망되고 있고요. 레인지는 1283원에서 1294원으로 1283원에서 1294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 밴드까지 설정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는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지표 또 소비 고용 지표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달러의 강세 압력 속에서 엔화는 일단 강세로 돌아섰고요. 위안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 오늘 하락과 함께 원화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1283원에서 1294원 선 환율 밴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전략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 전환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선물 외국인 소폭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랑 동일한데요. 일단 지금 수급 잠시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한 560억 정도 사고 있고, 연기금이 어제 한 장중에는 700원 넘게 샀는데 결국 마감은 한 400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했지만은 오늘도 사들어오는 모습. 미국 시장 하락보다는 역시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수급으로 지금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상 지금 선물 시장에서 오늘 매도가 조금 나올 것으로 봤지만 아직까지 오전장에는 300계약 순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 동향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고, 이번에 만약에 2,500선 돌파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지수는 조금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경우 신규 매수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홀딩, 그러면은 고점에서 팔을 기회는 아직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오늘 빠졌을 때보다는 차라리 올라왔을 때 파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하단은 지난 1월에 만든 갭을 메우러 가는 정도일까요? 2,400 아래. 더 빠져요. 더 빠지는데, 예. 이제 얼마만큼 버티다 빠지느냐가 이제 문제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강세는 짧으면 2월 말, 길으면 3월 초,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바로 전 정도까지로밖에 저는 안 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 이후에는 시장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조금 이 상승을 마무리하는 것을 준비하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상방은 이제 맞겠다라고 봐야 되고요. 2,500 네. 이제 뚫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들 걸로 이제 봐야 됩니다. PC가 엄청나게 도와줘야 될 텐데,
PC가 엄청나게 도와줄 기대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죠. PPI도 올라가고 뭐 CPI도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변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못 견디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는 상방이 막혔다라면은 그럼 갈 때가 이제 옆에 아니면은 아래인데 계속 옆으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방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조금씩 줄이시고 좀 현금 좀 마련하시고 이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뭐 계속 이슈들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눈에 띄는 건 화인 서키트라는 종목인데요. 스펙 합병 상장 첫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교보 10호 스펙도 또 합병 승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한 움직임도 지켜볼게요. 오늘 두 분의 전략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